노혜경의 그엽새입니다. 11월 9일이고요. 비가 모처럼 내려서 세상을 좀 촉촉하게 적혀주고 있어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제가 어제 그 참여정부 시절에 여성 비서관들 몇 분하고 봉하마을을 다녀왔어요. 다녀오면서 충청남도의 극심한 가뭄 문제 때문에 굉장히 서로 의견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고민도 많이 하고요. 김무성 대표가 충청남도는 4대강을 많이 반대를 해가지고서 그 제대로 이 공사가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지경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충청남도는 조그맣게 이렇게 물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가두었다가 농사에 사용하는 이러한 시설들이 옛날 그야말로 백제시대 때부터 발전을 많이 했던 지역인데 이거를 광역수도 사업이 그러한 물을 쓰지 못하고 무조건 하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수자원 공사에서 제공하는 물을 쓰도록만 하는 방식으로 바꿈으로써 자연의 혜택을 버리고 인공의 것들을 받아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로 많이 바꿔놨고요. 그것이 4대강 공사로 말미암아 강물이 오염되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그 타격을 직접적으로 입는 지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대체로 정책을 담당했던 분들의 분석이었어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소한 문제들이 알고 보면 굉장히 깊은 뿌리에 가닿아 있는 것들인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의 노혜경의 그엽새는 원래 월북했던 시인들 가운데서 한 분 한 분을 또다시 이렇게 알아보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하기로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다시피 지난 주말 사이에 제가 집을 떠나서 그야말로 여행을 다녀오는 사이에 사건이 하나 벌어졌더라고요. 그 아이유 사건. 제재 사건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광고부터 먼저 듣고요. 네,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왔습니다. 아이유와 제재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아요. 모르는 분들에게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안 드는 것은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어떤 민감한 문제들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한번 서로 의견을 나누고 검토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유가 아주 쉽게 말해가지고 그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고 하는 소설 정말 슈퍼 스테디셀러인데요. 여기에 그 굉장히 학대받는 그 아동 제재가 나옵니다. 홍당무의 주인공과 아마 이 학대받는 아동에 관한 그 보고서 정말 눈물 나는 보고서 같은 쌍벽을 이루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제재는 아버지에게 정말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끔찍한 학대를 당하면서도 맑은 동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아주 어린 소년, 5살짜리 어린 소년이었는데요. 자, 이 제재로부터 모티브를 가지고 와가지고서 상당한 성적 코드를 집어넣은 노래로 각색을 해가지고서 이번에 아이유가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 게 그 문제의 시작이고요. 논란이 된 것은 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에서부터 제재를 얻어서 제재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 노래가 원작을 심하게 훼손했다라고 하는 원작을 심하게 훼손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논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말 사이에 굉장히 갑론을박이 굉장했고 SNS에서는 거의 국정교과서를 덮어버릴 정도로 굉장한 논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가사가 이래요. 너는 아주 순진해. 그러나 분명 교활하지. 어린아이처럼 투명한 듯해도 어딘가는 더러워. 이 가사가 만약에 한
이 20살쯤 된 그 청년, 20살쯤 된 청년, 그야말로 아직까지 사회 경제적으로는 성인이 되지 못했으나 육체적으로는 충분히 성인이 되었고,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분명히 성인이 되었으나 여전히 사회 경제적으로는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 이런 또래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약 이런 가사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있었을까? 문제의 핵심은 이거죠. 5살짜리 제재,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에 등장하는 이 제재. 이 제재에서 모티브를 얻어와가지고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기획사에서 간접적으로 부인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시인을 해버린 그런 꼴이 되어서 아마 이런 논란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논란의 핵심은 이거예요. 표현의 자유냐, 사회적 금기 위반이냐. 표현의 자유라고 보는 측에서는 대중문화도 예술의 일종으로 보고 예술가가 어떤 제재이든 금기 없이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야말로 굉장한 일종의 정치적 탄압이다라고 하는 관점이고요. 이거를 아이유의 가장 극단적인 주장은 이 아이유의 음반 자체를 그야말로 전량 수거해서 폐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는데, 자, 이러한 의견은 아무리 예술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어떤 윤리적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어떤 것이라도 용인해서는 안 되는 어떤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사회적 공동체에서 어느 정도는 합의가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 합의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나친 폭력성으로 작용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굉장한 논란 끝에 이 금기의 영역이 조금씩 축소되고 하는 게 현대사회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 동성애 문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이 사람들, 기독교 신자들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건 개인적 선택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짙습니다. 사실 동성애자들이 누구를 무슨 총칼로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동성애를 한다고 해서 그게 나의 성생활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옛날에 이런 적은 있었어요. 제가 수빈이 낳고, 수빈이가 한 돌 지나고 2돌 되기 전에 서울로 이사를 와가지고, 신월동 시형 아파트라는 데서 살았거든요. 이게 신월 시형 아파트가 18평형짜리 임대 아파트들이 있고, 그 다음 22평과 25평짜리 이 분양 아파트로 이루어진, 말하자면 상당히 서민층이 사는 대단지 아파트였습니다. 한 1000세대 넘었지 싶어요.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제일 큰 평수가 25평이고 제일 작은 평수가 18평 임대 아파트. 이 사람들이 경제적 규모라고 하는 게 비슷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나이에 따라서 한 40대 내지는 40대 후반 내지는 50대 정도 되는 그러한 가족들이 이 아파트 단지에 산다면 조금 더 가난하다고 할 수 있겠고, 신혼부부가 와가지고 산다면 조금 더 이제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50보 100보죠. 거기서 거기. 대부분은 저 정도의 주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한 2살, 3살, 요 정도 되는. 근데 그 중에, 이야기 지금 무슨 이상하게 사회 경제적인 계층 분석 이런 데로 흘러가려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엄마들끼리 친해지잖아요.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놀이터에서 만나기도 하고 하다가 한 엄마하고 굉장히 친해졌는데, 이 엄마가 탤런트 출신이었어요. TV 탤런트. 그리고 원래는 무용을 했대요. 근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의 무용가에 대해서 우리가 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는 남자 무용수였어요. 정말 완전히 뿅 갔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뉴욕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끼리 무용 공연을 보러 가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가 제가 그 무용수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너무나 멋진 남자 무용수가 한 명 있어서 내가 완전히 뿅 가가지고 그 사람이 공연을 한다 그러면 죽으라고 막 보러 다니고 했었는데 어느 날 뉴욕으로 가버렸어. 그랬더니 이 엄마가 아주 이 신비로운 표정을 짓더니 크크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가 그 사람하고 같은 무용단에 있었다. 근데 그 남자가 자기가 너무나 그 사람을 사랑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정말 친절하고 정말 다정하게 대해주면서도 마음을 안 열어줘. 그러다가 어느 날 난 뉴욕에 가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어? 그러니까 너무나 상처받았지. 왜 그걸 진작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까지 마음을 키우게 했을까? 이렇게 하고 우리가 같이 슬퍼해주고 그랬는데 그때가 1988년이에요. 그때도 이미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선택이고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지금은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이 개인이 자유에 대한 생각이 발달하고 그리고 개인성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발달하면서 점점 금기시되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매매 같은 것. 옛날에는 이게 성매매라고 하는 것이 남성들 문화의 일부였거든요. 적어도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대단히 일부였던 것 같아요. 남자아이들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의 동기, 선후배 이런 남학생들이 군대를 가면 군대를 가기 전에 사창가를 찾아서 하룻밤을 보내고 가는 게 무슨 일종의 유행처럼 됐던 적도 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여학생들이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었죠. 아니 심아들이 이렇게 하고 사나?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고 했는데 만약에 요즘 같은 시기에 그런 식으로 구는 남자애들이 있다면 아마 남성 사회에서도 약간은 저거 미친놈 아니야 소리 좀 들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가 하면 가장 많이 변화한 게 이거예요. 소아성애. 지금은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여중생인가 몇 명하고 성관계를 가졌던 교사에 대해서 사랑해서 그랬다는 둥 하면서 그 무죄 판결을 내려가지고 지금도 무리를 빚고 있는데요. 이건 정말 무리를 빚을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가 있었든지 말았든지 간에 그거는 범죄입니다. 미국 대법원에서는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서로 신뢰하고 사랑했다라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교사는 어른, 성인으로서 이 미성년자의 이 성인 그 교사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자기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도구로 이용해 먹었다는 점에서 더욱더 용서할 수 없다. 기만이라는 거죠. 더욱더 용서할 수 없다. 자, 이런 식으로 일정한 연령에 이르지 않은 청소년이나 또는 소아들에 대한 성애적 감정 자체는 사회적인 범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렇게 되죠. 옛날에는 이 어린 여성들에 대한 어떤 성적 착취 또는 심지어 어린 남자아이들에 대한 성적 착취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도 없는 사람들 많죠. 우리나라 안에서는 일단 성매매하는 여성들 중에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태국 가가지고 12살짜리, 13살짜리 이런 여자아이들을 사서 그야말로 성매매를 하고 돌아오는 참 대한민국의 멀쩡해 보이는 아저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즉 태국 같은 나라에서는 12살짜리, 13살짜리 여자아이 또는 거꾸로 남자아이일 수도 있죠. 자, 이런 데 대한 이 성매매가 그 사회에서는 법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사회적으로는 금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용인되고 있는 상행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펄쩍 뛸 일이잖아요. 비록 대법원의 늑다리 그 판사들이 어떤 식으로 판결을 했든지 말았든지 학생하고 성관계를 맺는 교사는 퇴출돼야 되는 거 맞고 우리 지금 그렇게 생각하죠. 자, 이러한 사회적인 상황을 놓고 볼 때 소아에 대한 어떤 성적 코드화는 금기로 이행하고 있는 금기를 깨기 위해서 존재하는 일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이지만 금기로 이행해 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금기를 위반했다 또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틀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이 저는 첫째로 한 가지 들어요. 예. 일단, 이야기 이쯤 하고요. 노래를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제주강님께서, 예, 출첵하시면서, 신청해 주신 노래가 있어요. 우쿨렐레 피크닉 사는 게 니나노라고 하는 곡인데요. 사실 저 이 곡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으면서도 기회가 없어서 한 번도 못 들었는데 니나노가 뭔가 좀 궁금했거든요. 자,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경쾌하고 좋은 노래로군요. 일일이야 니나노. 자, 여기 우리 마침 저기 그 게시판을 보니까 우리 이 청취자들, 조합원들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올려주셨는데요. 우선 날고 싶은 토끼님께서 가사를 올려주셨습니다. 가사가 대강 그래요. 예, 흥미로운 듯 씩 올라가는 입꼬리 좀 봐. 그 웃음만 봐도 알아. 분명히 너는 직구죠. 아, 이름이 아주 예쁘구나. 계속 부르고 싶어. 말하지 못하는 나쁜 상상이 사랑스러워. 자, 솔직히 말해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이는 악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이는 금기라든가 위반이라든가 윤리적인 잘못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5살 아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어떤 종류의 그 성적 호기심 같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날고 싶은 토끼님께서 그 올려주신 이 가사를 제가 쭉 읽어볼 때 논란이 된 것은 이게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에 나오는 제재에서 이름을 따왔다라고 하는 이 부분, 그 부분을 만약에 소속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홍보의 대상으로 쓰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아마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원작의 제재의 문제가 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제재라고 하는 게 옛날에 그 모모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처럼 그냥 제재라고 하는 수많은 종류의 어린아이 이름에 불과했다면 아마 이런 논란이 나오지 않고 그리고 그 아이유의 노래 가사 속에 나오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대목 있죠. 뭐더라? 잠깐만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는 아주 순진해. 그러나 분명 교활하지. 어린아이처럼 투명한 듯해도 어딘가는 더러워. 그 안에 무엇이 살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 자, 이 대목이 문제가 되었다는데 이 더럽다라고 하는 말이 성적 코드로 읽힌 거죠. 그렇게 해석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라임 오렌지 나무에 나오는 제재가 아니었다면 이런 논란이 약간 이렇게까지 크게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소속사에서는 라임 오렌지 나무하고 우연히 같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만은 이미 논란은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의 제재. 이 제재라고 하는 이름은 전혜린이 장아베제도라고 하는 그런 시인, 작가, 소설가, 예술가, 철학자 어쨌든 존재하고 있는 사람은 그때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아베제도라고 하는 이름을 전혜린이 창작해낸 거죠. 예, 창작하고서는 장아베제도라고 부르면서 끊임없이 편지를 쓰는 그런 에세이집 갑자기 제목 까먹었네. 하여튼 그걸 편해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그 장아베제도처럼 그냥 예를 들어서 아이유가 제재가 아니고 키키라든가 코코라든가 삐약이라든가 까꿍이라든가 이런 이름을 해가지고서 만약에 노래를 지었는데 이 정도 논란이 났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고 그러나 이 제재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버린 이 제재는 어쩔 수 없이 이 소속사가 아니다라고 말을 해도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의 제재를 연상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라스콜리니코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그냥 우연한 러시아 사람 이름일 뿐 죄아벌에 나오는 라스콜리니코프는 아니야. 라고 말하면 웃기는 것이고 지바고라고 말을 했는데 그건 지바고란 노래를 지었는데 그건 닥터 지바고 보리스 파스네르나크의 닥터 지바고라는 소설에 나오는 지바고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냥 내가 어디서 주워 들은 거야. 라라 지바고의 연인 라라하고 관계없이 그냥 지은 거야 라고 말을 해도 그 이름을 듣고 보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 정도 급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름이라면 그 이름을 먼저 떠올리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재라고 하는 이름을 차용해서 어딘가 그 아우라를 부여하고 싶었던 그런 목적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이 시작되는 거죠. 이 노래 가사 자체는 뭐 너는 어딘가 더러워라든가 이러한 얘기가 이 성적 코드로 읽히지 않아도 상관없고 읽혀도 상관없는 정도의 가사이지만 제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이건 5살짜리 아이에 대한 일종의 언어적 학대가 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자, 소소님께서 의견을 먼저 밝혀주셨는데 제가 소개를 일단 할게요. 아이유 편들고 싶은 생각도 욕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안 들었습니다. 솔직히 대중문화가 성적인 코드를 차용해서 표현하는 것이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문제 삼자고 생각하면 하나둘이 아니죠. 선교를 의미하는 메타포의 안무며 화면 구성이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문제 삼자고 맘먹으면 뭐든 다 거슬리긴 합니다. 뭐 표현의 자유라는 면에서야 내 취향은 아니지만 그런 취향도 있을 수 있지 하고 이해하고 인정하면 되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다만 유아성애에 대한 부분은 그 어떤 부분이라도 주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라임 오렌지 나무의 제재는 한국 나이로 7살 될까 말까 한 아이 아니던가요? 그 아이를 섹시하다고 봤다는 인터뷰는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싶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나의 판단과 태도를 유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소아성애의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정도 수위로 우리가 금기시해야 될까라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과연 이 논란을 표현의 자유의 틀로 이야기하는 것이 옳겠냐 하는 그러한 논란이 있겠죠. 생각보다 어렵네요, 이야기가. 신청곡 한 곡 더 듣고 돌아와서 저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 누가 신청하셨더라? 조금 헷갈리는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소님께서요. 아이유의 제재, 이 논란이 일어나고 나서 아마 이 동력 출판사라고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펴냈던 출판사에서 문제 제기를 한 모양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아마 사과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사과를 하면서 동시에 이런 말을 했네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제재는 모순을 갖고 있는 캐릭터다. 어떤 단락에서는 천사 같은 아이야, 빛나는 마음씨를 가진 아이야 라고 표현되지만 또 다른 단락에서 너 같은 악마는 처음 본다, 구제불능이다 라고 묘사되고 있다. 순수하지만 어떤 부분에선 잔인하다. 장난기가 많아 사람들에게 미운 짓을 한다 라고 설명을 했고요. 제재가 어린 나이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다. 제재 캐릭터만 봤을 때는 모순점을 많이 가진 캐릭터다. 그렇기 때문에 매력있고 섹시하다고 느꼈다. 그 아이의 두 가지 모습에 휘둘리면서 소설 끝까지 응원하고 사랑하는 게 어마어마한 매력을 가진 캐릭터라고 생각했다면서 내가 민기뉴의 시점에서 제재에게 하는 말이다. 가사는 생각을 많이 하고 썼다. 해석의 여지를 많이 두고 쓴 곡이다라고 덧붙였답니다. 즉 소설 속에 들어가서 소설 속의 한 인물이 시점에서 제재를 바라보면서 너는 천사 같고 동시에 악마 같아. 너는 정말 순수하지만 동시에 더러워. 이런 식으로 제재의 모순적인 캐릭터를 표현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력 출판사에서 이 문제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지식인들, 예를 들어서 진중권이라든가 허지웅 같은 이런 굉장한 리버럴들, 이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진보라기보다는 리버럴이라고 굳이 얘기하자면 할 수 있어요. 즉, 아주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아주 자유주의적인,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충분히 개인으로서의 자유를 누리면서, 동시에 나의 자유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연대하는 이런 사회를 꿈꾸는, 어떻게 보면 이 개인이 충분히 성숙하고 충분히 지성적이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리버럴들인데요. 자, 이런 리버럴들이 관점에서 본다면 동력 출판사가 아이유한테 모욕적이다, 어쨌다라고 문제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표현의 자유의 침해가 되는 것이지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가 어떤 것은 금기를 깨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어떤 것은 금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금기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소아성애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아이유의 그 음반을 전량 폐기해야 된다고 가장 강하게 주장을 했던 분이 그 소원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소원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만들었던, 작가, 영화 소원의 시나리오를 썼던 작가가 가장 강력하게 전량 폐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감정, 이 분노의 감정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성이고, 그리고 엄마잖아요. 그리고 이 제재는 우리 나이로는 7살, 그 나라의 나이, 소설 속 나이로는 5살짜리 제재입니다. 이 모순적인 제재는요. 이 5살짜리 제재가, 어떤 기묘한 느낌의 어떤 그 성적 이 섹시하다라는 표현은 좀 약간 무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고, 거기다가 그 브로마이드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 망사 스타킹을 신은 제재도 등장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그건 좀 명백하게 일종의 소아성 매매 코드죠. 예, 이런 식의 금기까지 위반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이 논란은 저는 굉장히 가치롭다고 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아이유의 관점은 제재를 어떠한 폭력도 없는 다시 말해서 그냥 성장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아이라고 봤을 때 솔직히 섹시하다는 건 아이한테 쓰면 안 되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아무리 어떤 성적을 느낌을 주는 몸짓이라든가 혹은 타고나기를 어떤 성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외양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성년자에게 섹시하다라는 언어를 들이대는 건 저는 섹스를 소비하는 어른들의 상업적인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폭력은 금기시되어야 되는 게 맞고, 제재 캐릭터가 동력 출판사에서 나온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에서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 캐릭터인가를 아이유가 진정으로 이해했다면, 이 제재에게 너는 섹시해 또는 너는 착하기도 하고 너는 악마 같기도 해라는 이런 얘기를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어린아이다운 천진함, 악마적인 요소, 그리고 어떤 폭력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장난기, 낙천성, 자 이런 것들을 지니고 있는 제재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그의 이러한 다양하고 모순적인 성격적 특성으로 인해서 어떤 폭력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나의 오렌지 나무 그 소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읽은 첫 번째 소설 뒤에는 보면 제재가 자라나는 이야기 후속작들이 계속 나와요. 제재가 이제 청소년이 되고 사춘기를 겪고 이게 많이 나오는데 그 첫 권에서는 어린 제재는 정말 어마어마한 폭력, 아동 학대에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아이이고 이 제재가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 정상인데 정상 비정상이란 말은 좀 표현이 이상해요. 고통을 공감하지 않고 섹시하다고 느꼈다라고 하는 건 저는 뭐라고 할까 아이유의 사회 경제적인 인식 체계가 좀 너무 사치스럽고 부유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했어요. 예, 너무 편안한 환경에 있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의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감흥이 안 되는, 공감이 안 되는. 쟤는 왜 저렇게 살까라고 생각까지는 않을지 몰라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마리 앙뚜아네트가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사형을 당한 이유가 그 밥을 달라고 베르사유 궁전 앞에 와서 외치는 군중들에게 밥이 없으면 말을 잘못했다. 빵을 달라고 외치는 군중들에게 빵이 없으면 쿠키라든가 고기를 먹으면 되지라고 말을 했다는 이건 사실은 꾸며낸 이야기예요. 꾸며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혁명의 어떤 그 전곡을 찌르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빵이 없으면 뭐 케이크라든가 쿠키라든가 아니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 즉 우리에게 빵을 달라라고 말을 하는 그 절박함, 빵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그 굶주림의 느낌, 그리고
우리 그 궁전 앞에 와서 외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사회경제적 처지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빵이 없으면 다른 걸 먹으면 되는 거예요. 빵이라는 것이 모든 먹을 것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것, 이거마저 없는 상황이라는 걸 마리 앙뚜아네트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이유도 대상화되고 학대에 시달리고 폭력을 당하는 어린 아이의 이 악동기질, 이것이 지니고 있는 그 수많은 학대를 부르는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소원의 소재원 작가처럼, 이 소재원 작가는 이 소원이라고 하는 그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린 여자아이가 끔찍한 성적 학대를 당하는 이야기예요. 성폭력을 당하고 그 범인을 잡아낼 수 없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자, 이러한 소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겪는 성적 학대, 폭력,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하는 작가의 입장에서는 소아성애를 연상시키는 그러한 노래를 불렀다는 것만으로도 끔찍한데, 더더군다나 그 끔찍함의 내용이 엄청난 학대를 당하던 어린 아이를 섹시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된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또 한편 어떤 상상이라도 할 수 있다. 어떤 상상이라도 할 수 있고 그 상상을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이 능력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리버럴들의 주장도 아주 타개할 만한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오히려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된다고 봐요. 누가 옳으냐라고 정면 충돌하는 문제를 놓고 본다면 아니거든요. 저는 자유도 금기도 사회적 합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유를 외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인권을 침해할 자유까지 자유라고 말하진 않거든요. 이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부르면 허용해야 되지만 인권 침해라고 부르면 허용하면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즉, 이 아이유 노래의 문제가 이 문제시되고 그리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 사실 자체를 우리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서 바라보고 이 현상을 통해서 뭘 얻어낼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볼 때 저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아이유가 사과한 거 잘했다. 그리고 이 아이유가 사과를 함으로써 이 소설 속의 제재와 이 노래 속의 제재는 아이유의 일기 해석일 뿐 소설 속의 제재에 관해서는 이 노래를 듣고 제재가 이런 아이다라고 생각하는 멍청한 소비자는 안 되면 된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그렇다면 소설 속의 이 제재는 어떤 아이였을까? 제가 계속 학대를 당한다라고만 말을 했는데요. 여기에 관해서 이 디자인하우스 김보겸 사장이 동력의 입장을 나는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페이스북에 쓴 글이 있더라고요. 그 글을 읽어보고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일단 한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제재가 어린아이인 것만은 아닙니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이후에 제재가 사춘기를 겪고 어른이 되어가는 후속 소설까지 다 읽은 독자라면 어린 소년이 수염이 거뭇거뭇 나는 청년이 되어가는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게다가 어린 소년이든 소녀이든 그들 안의 성적 욕망에 대한 어떤 것을 굳이 모른 척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의 제재의 존재는 좀 다릅니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에서 가장 무서웠던 장면은 이 김보경 사장이 가장 무서웠던 장면이라는 건데요. 제재가 자기 아버지, 그것도 자기를 툭하면 가죽 허리띠를 풀어서 때리는 아버지를 측은하게 여겨서 아버지를 위해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저도 사실 이 장면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이 소설을 읽을 때 이 김보경 씨는 12살 소녀였다고 합니다. 이런 장면입니다. 나는 발가벗은 여자가 좋아. 나는 발가벗은 여자가 좋아. 동네 형과 아저씨들이 부르던 한참 인기 있던 유행가를 불렀죠.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서. 근데 이 가사의 뜻을 제재가 알고 불렀겠어요? 그냥 형들이 막 부르니까 자기도 따라 부른 것이죠. 뭐 너무나도 그님을 사랑했기에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질러 놓고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뭐 이때쯤에 이런 노래 열심히 불렀는데 그때 어른한테 되게 야단 맞은 적이 있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뭔지는 알고 네가 불러제끼나. 모르죠, 당연히. 제재도 몰랐을 겁니다. 벌거벗은 여자가 나는 좋아. 무슨 뜻인지. 하지만 아버지는 기가 막혔겠죠. 이놈의 새끼가 이 하는 집마다 꼬라지 베기 싫어서 죽을 판국에 이따위 노래를 불러. 자,
그 노래를 듣고 아버지는 제재를 때렸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봐 라고 때렸습니다. 그래 니 잘났다. 한 번 더 해봐 이거죠. 이 제재는 순진합니다. 도대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말을 따라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또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부르고 또 맞습니다. 엄청나게 두드려 맞습니다. 그 폭력적이고 무지몽매한 아버지가 정말 이 김보경 그 사장은 정말 너무너무 미웠다라고 합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서 저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다고. 그리고 이 책을 쓴 저자마저 더럽고 추악해 보여서 미칠 것 같았던 독자로서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소설을 좀 어른이 되어서 읽었기 때문에 소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이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너무나도 존재 가능한 이러한 폭력의 장면 앞에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아버지들 많죠. 그리고 조금 다를지는 몰라도 태국에서 12살짜리를 성매매하는, 자기들은 돈을 줬기 때문에 그게 성매매라고 생각하겠지만 소아강간입니다. 그렇게 강간하면서 어린 소녀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성적인 즐거움의 신음이라고 알아듣는 대한민국의 아저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끔찍하고요. 솔직히 여성의 입장에서 그런 장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솔직히 저는 딸 가진 부모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찔러 죽이고 싶어요. 아주 극악한 살해하고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실제로 죽이지는 않죠, 물론. 하지만 분노가 그만큼 일어나고 그러한 분노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끔찍한 학대의 대상이었던 제재, 이 제재를 가지고 섹시하다고 표현을 하고 너의 악마적인 기질은 뭐 이중적인 어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크게 보았을 때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속의 제재를 이런 식으로 해석했다고 하는 거는 그 아이유의 수준 미달일 수는 있어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예술로서 승화되었냐, 대중예술이라고 하더라도 수준이라는 게 필요한 거니까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아이유 한 사람에게 이 모든 다소간의 무지의 책임을 저는 지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이 텔레비전을 틀어보면요. 걸그룹들이 정말 어린 아이들, 아직까지 미성년자들이 우글우글 쏟아져 나와가지고 짤막한 치마를 입고 엉덩이를 이렇게 빙빙 돌리고 허리를 빙빙 돌리면서 온갖 요상한 춤을 추어대고 그런 짓을 시키겠다고 부모들이 기획사 같은데 애들을 들이밀고 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사회 전체의 이 끔찍한 타락상 속에서 아이유가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이런 논란이 발생하고 이 어린아이들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고 어린아이들 자신이 어떤 성적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른들이 이용을 해먹는 그런 상황에 대한 고민을 함께 좀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군요. 자, 기분이 좀 깝깝한데요. 제가 선택한 노래를 한 곡 들어보시죠. 제가 선택한 노래는요. 김만준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모모라고 하는 노래인데 이 모모도 책에서 소재를 따와가지고서 지은 노래입니다. 자기 앞의 생이라고 하는 소설 속에 모모가 있고요. 그리고 모모라고 하는 소설도 나중에 그 뒤에 나왔었거든요. 이 김만준의 모모는 모모라고 하는 일종의 이 시간 계획자라고 하나? 시간 계획자가 등장하는 소설 속의 그 모모입니다. 소설을 읽고서 노래 가사를 만드는데 이렇게 다르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관한 하나의 사례라고나 할까요? 네, 좀 빠른 결론이지만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이 언론에서 이거를 윤리적 문제와 표현의 자유의 문제, 즉 표현의 자유의 문제로 대립선을 설정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를 저는 조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문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깨놓고 말해서 아이유가 이렇게 약간 책을 해석을 잘못했다는 등 동력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진중권 방식으로 니네들이 무슨 해석에 대한 독점권이 있냐는 등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는 저는 좀 가짜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예술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어떤 논쟁이든지 간에 사회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지, 문란해지고 막무가내가 되고 개차반이 돼서 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표현의 자유는 어떤 방향은 사회적 금기를 깨어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어떤 방향은 우리가 용인해서는 안 되는 어떤 인권 침해의 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도덕성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게 마련입니다. 즉, 한 성숙한 어른인 개인이 타인에게 고통을 주거나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엇이든 누릴 자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막아야 할 또 그러한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양날의 칼이고, 이 논쟁을 저는 자유의 범위에 대한 논쟁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말해서 아이유는 왜 사과했어야 했을까? 동혁이 문제 제기를 어떤 방식으로 했든지 관계없이 동혁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아이유는 사과하지 않았을 것이고, 동시에 이 아이유의 사과를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지독한 소아성애적인 상황, 그렇죠? 예, 지독한 소아성애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논쟁이 벌어진 건 굉장히 저는 건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아이유 논쟁은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켜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결론 지어지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도 저는 좀 생각해 봤으면 한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어제 하고 그저께 봉화 다녀오느라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 하나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오니까 이정일 PD가 부랴부랴 얘기 좀 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부랴부랴 좀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역시 김보경 대표의 그 이야기를 인용하는 것으로 저 이 말에 진짜 동의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다만 나는 이 사태를 통해 아동 인권에 대한 경계심이 좀 더 높아지길 바랄 뿐이다. 이제 겨우 자기 발로 걷는 자기 아들들을 군대 체험 보내는 아버지, 그걸 보고 귀엽다고 하는 사회에서, 예, 저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런 미친 쉐이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인기가 있는 거예요. 진짜 입이 딱 벌어질 일이죠. 자, 그리고 스스로 성인들을 만족시키는 성애적인 연출로 스타가 되는 미성년자들을 만들어내는 사회에서 심지어 그걸 부모가 지지하는 게 저 같은 생각이군요. 아이들의 미래의 꿈을 이해해 주는 거라고 칭찬하는 사회에서 온갖 성적 에너지는 넘쳐나나 그것이 자신의 육체에 대한 건강한 자신감과 주체적인 욕망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을 소비시켜 주기를 바라는 형태의 것만 가르치는 사회에서 예술의 자유와 도덕적 보수주의를 논할 공간이 어디 있나. 그 와중에 우리는 모두 무뎌져 간다. 예,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대부분 상당히 많은 여성들과 그리고 이 소아성애의 피해를 당해본 경험이 있거나 학대당하는 경험 또는 학대당한 아동을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 아이유의 이 앨범 표지와 그리고 이 아이유의 가사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는 지켜져야 하지만 이 논란을 통해서 일으켜진 문제, 예, 겉으로 드러난 이 문제를 우리는 이 김보경 대표의 말처럼 좀 더 사회적으로 확장시켜서 아이들에 대한 미성년자들에 대한 성적 코드의 소비가 과연 우리가 성숙한 인간으로서 해도 되는 일인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유의 노래 가사만 하나 딱 놓고 본다면 아이유가 제재가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에서 출발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제목으로 붙였다고 한다면 논란이 없었을 수가 있어요. 아니요. 말을 잘못했습니다. 제재 섹시하다라고 하는 말은 여전히 논란이 있죠. 그러나 이 더럽다라고 하는 말이 성적 코드로 읽히지 않았을 수 있어요. 많은 소아성애자 어른들이 5살짜리 아기가 자기를 꼬셨다고 말을 합니다.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 바로 그러한 말을 용인해 주는 듯한 노래 가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기회에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유의 한계와 사회적 금기의 확대와 축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는 계기로 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노혜경의 그 엽세는 진짜 완벽하게 옆으로 샜습니다. 북한 이야기가 아니고 완벽하게 예, 우리나라 이야기로 옆으로 완전히 샜는데요. 내일 다시 월북한 시인들, 일제시대 때 맹활약을 하다가 월북한 시인들 이야기로 다시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특히 소소님 많이 감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